배우자가 그 부분을 대신 내주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분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속인께서 현금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이제 현물로 납부를 하는 이런 제도, 이것을 보통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의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물납의 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요즘 상속세 많은 분야인데요. 대납 문제. 이게 가장 언론에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이 문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가족 구성원 간의 분쟁도 많이 발생을 네, 하고 네. 세금 측면에서도 사실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속세 대납이 문제되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어떤 그런 분쟁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대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절세를 이제 기획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네네. 상속세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상속은 당연히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동으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납세 의무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을 재산 또는 받을 재산으로 한도로 해서 그 전체 상속세에 대해서 함께 그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는 말은 상속으로 받은 자산 총액, 그리고 상속으로 받은 부채 총액, 그다음에 자기가 낼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어느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과세관청은 다른 상속인한테 이 상속인에 대한 세금을 당신이 납부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들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나는 되게 왜 상속을 이거밖에 못 받나 라는 불만을 가지고 그냥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시키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 날아와도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만약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연락도 안 되고 거주도 불명하고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확실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저 사람의 상속세를 대신 내십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분쟁 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세청은 세수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를 어떻게든 이제 이행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자녀가 잠적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그걸 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법은 이제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그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연대 납세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상속으로 받은 것보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세금을 낸 것보다 더 많이 남의 상속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배우자가 자기가 냈다, 그러니까 대신 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민사상으로 나에게 이제 이거를 돌려달라라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생각해 보면 이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야 될 상속세를 자기 어머니, 모친께서 대신 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의 이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머님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절세 테크닉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사이가 좋은 가족들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을지를 이제 협의 분할하는 과정에서 모친께서 또는 이제 모친이 사망하신 경우에 부친께서 자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할을 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배우자가 현금으로 본인의 상속 공제 한도가 보통 이제 배우자는 3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충분한 현금을 배우자가 받고 자녀들에게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상속을 한 다음에 자녀들이 낼 그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그 부분을 대신 내주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녀의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긴 하지만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분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최근에
대기업에서 이렇게 뭐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세 이런 게 엄청 났는데 현금이 없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도 안 되면 갖고 있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현물로 대납하면 되느냐? 명쾌하게 좀 이렇게 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소위 해서 상속인께서 현금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이제 현물로 납부를 하는 이런 제도, 이것을 보통 물납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건으로 납부를 한다는 말씀인데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슈가 이제 증여세와 상속세 이제 두 가지인데, 이 증여세는 과거에는 이 물납이 가능했었는데 2016년 이후부터는 원천적으로 물납이 이제 되질 않습니다. 아, 물납이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해서 이제 증여를 하실 때 가령 뭐 주식을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그 자녀가, 그 주식을 받은 자녀가 그거에 대해서 그 가격을, 그러니까 소위 해서 증여세를 낼 만한 돈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 주식을 팔든가 아니면 다른 재산을 이용해 가지고 뭐 담보를 잡아서 그걸 내든가 이런 방안을 취해야지, 이젠 더 이상 증여세의 경우에는 물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재산을 이렇게 정리하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아지신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경우에도 이제 계속 물납이 가능은 한데, 근데 이게 물납의 요건이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 이게 원칙적으로 물납이 쉬우면은 어떻게 보면 국가는 그 재산을 받았다가 이걸 팔아서 환가를 해야 되는데 이 환가가 쉽지가 않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도 소위 얘기해서 아무 재산이나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그 물납의 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으로 좀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랑 유가증권이 전체 그 2분의 1을 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상속재산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다 소위 얘기해서 국내에 있어가지고 환가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이나 이런 거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한국 정부의 발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가가 쉬워야 되니까. 이제 그런 그 부분이고요. 또 이제 또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그냥 내다 팔아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내시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또 물납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 주식은 사실 가격을 책정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내다 팔다고 그랬을 때 환가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납이 다른 상속재산으로 이제 물납을 해도 모자라는 경우, 그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그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비상장 주식은 물납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상속세 액수가 너무 적은, 그러니까 2천만 원은 넘어야 그 물납의 요건, 그 물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요. 너무 적어도, 상속세가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것이고,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를 해야 됩니다. 소위 금융재산은 내가 소위 금융재산이라면 뭐 돈이라든지 유가증권이나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소위 해서 내가 다 금융재산으로 낼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굳이 물납을 할 이유가 없겠죠. 이제 금융재산을 다 메꿔도 그 남을 수 없는 그 간극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물납으로 메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납은 엄격한 요건이 있다 보니까 물납의 그런 요건들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이제 정부에 이제 국세청에 이 물납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맞춰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속세 납부 신고 마감 기준일 내에 같이 이렇게 물납을 신청을 하는데, 만일에 이 경우에 관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관리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환가가 어렵다든지 이런 재산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거 받아봤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처리를 못 하는데 국가에서 그냥 비상장 주식만 딱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그런 부동산의 경우에 그 위에 많은 담보가 잡혀 있다든지,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냥 정말 바로 공경매를 통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유치권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잡혀 있는 경우에 이제 국가가 환가가 어려우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분 이렇게 어렵게 오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